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송근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수준 위반, 준수 위반, 과다한 산업재해 위험 노출, 직무와 관련 없는 작무 투입 등 정당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울산광역시 학생의 노동인권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 원칙과 용어 등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 자료 등의 개발, 보급, 담당 교사의 직무 연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제12조까지는 위탁, 민간협의체, 지원 및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23건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출된 의견은 본조례의 제정 취지와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시길 여러 교육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올바른 노동관을 함양하여 그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안번호 71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남발되었다는 역사적 반성 아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인 연소자의 근로를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방향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 위반 소지, 최저임금 수준 위반 소지,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증가 및 부당행위에 대한 소극적 대처 증가 등 학생들이 부딪히는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법교육 학습 줄체로 반영하고 국정과제로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설정하여
교육부 국정과제 주요 교육정책 추진 과제로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학생 노동인권교육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2020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과제로 삼아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역계고 노동인권교육,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연수 및 자료개발 등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생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의 인식에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을 성장시키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노동인권 용어의 적정성과 교육의 편향성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송문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민지시민교육과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등의 조항에 따라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해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생들의 직업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인권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노동인권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고 건전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호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교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의 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은 교육 과정에 의해 교육 활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가치 중립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최근 교육계 안팎으로는 정치 논리에 입각을 해서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여러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학부모와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 발생하는 허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야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은 기업가의 경영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편향적 교육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교육이 함께
조례라는 법의 이름으로 강제로 이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교육하게 될 소지도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동자와 기업가의 가치 중립적 교육을 실현하고 정치 편향적 교육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찬반성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교육 현장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초중학생들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가치 중립적인 요소를 배제한 일방적인 노동교육만 강조한다면 후일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명예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과정을 통해 물 흐르듯이 평온하게 진행하여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학교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입장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제 편향된 교육을 하지 않을까, 교육감님 성향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혹시 이제 오도돼서 학생들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염려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학교장이나 그 교육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필요하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동자에게 중요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주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하고 교육을 할 때 우리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 내에서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신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강사들 양성에 있어서도 지금은 외부 강사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사들에게 이제 강사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교사들이 이 노동 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 과정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리더들 이제 학교장이나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내년에 그 교육이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런 그 교사와 우리 이제 관리자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추후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향된 강사, 교사, 이제 그 관리자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잘 짚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육 과정을 좀 충실하게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노동교육을 강조하는 울산교육청에서 왜 노동조합원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지, 노동조합에서 노동교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타협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청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섭입니다. 저도 뭐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건데 뭐 일맥상통한 우리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 대상이 초중고입니까? 초중고가 대상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들었는데 우리 사용자에 대한 우리 권리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가 그러면 있습니까? 지금 나온 책자들이? 지금 그 책자 부분은 예. 잠시만. 예. 책자가 지금 있습니까? 그거는 예, 현재 우리 그 아이들에게 제공된 것은 예. 알바 수첩이라 해서 예.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알아야 할 노동 그 인권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공한 책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사용자의 강사가, 권리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강사가 교육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 권리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네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네네.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냔 말입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의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지금 조례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례의 사용자 내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사용자의 권리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 권리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한다. 그거는 할 저희가 예정이다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교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교육 내용에 그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교육 내용에서 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책자처럼 네. 예? 책자가 나오고 나서 사용자의 권리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네, 아직 네. 책자 발간도 안 된 상황이고 조례도 심의도 통과도 안 된 상황에 추측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20년도에 이미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내용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6조에 하단부에 보면 그 밖에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제9조의 위탁에 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인권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제 두 부분에 강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우려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친교육감, 교육감의 사람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조금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재량권을 이렇게 충분히 두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많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제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노동인권 교육 자체는 분명히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하는 또 친구들도 있고 실업계 친구들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그 올바른 노동에 대한 이 교육들을 가치관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만은 이 그 노동자 측에 대한 교육만 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나중에 사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커서 네, 맞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나중 되면은 거기에 가게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갖고 고르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김정섭 의원님은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자들은 노사관계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청에서 이제 그 위탁을 해서 네.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실시하는 노사관계 저희들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이면서 또 근로자인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외에 학교에는 부장교사들까지를 사용자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현재 또 어떤 상황이냐면 사용자이기도 하고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형편에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이런 활동을 하지만 추후에 사용자로서 어떤 그런 또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또 알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노동법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현재 책자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셔서 올해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해도 또 교육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다른 그 위탁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현재 울산에는 어떤 단체도 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그 기준에 충족한 그런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강사를 지금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외부 강사가 이제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사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노동인권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꼴찌. 예? 단순 알바를 제외하더라도 이 취업률, 직업계고에서 취업률 꼴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노동인권 교육보다는 더 중요한 게 취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정작 필요한 정책은 뒷전이고 교육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지금 조례 이게 지금 통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지금 정책이 바로 추진돼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취업률을 직업계고 취업률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취업을 시킬지 거기에 대한 방안 모색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에 이 전국 꼴찌가 뭡니까 꼴찌가 평균 50.7% 여기 한참 못 미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어느 한 곳에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타지에도 지금 시행이 다 되고 있죠. 있는데 저도 뭐 우려의 그 생각에 이거 청소년 노동인권 뭐 경기도 교육청 거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다행히 뭐 안에는 뭐 올바른 직업관이라든지 뭐 입사의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만 여기 안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울산 교육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더라도 이 책자가 나오면 책자 나오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좀 같이 좀 상의를 하고 이런 내용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사전에 접으셔야 돼요.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노동인권에 관한 부분만 강의를 하시고 우리 발의하신 송근호 의원님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상 자체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당장 그 기초학력 신장에 제가 봤을 때 힘을 좀 써야 된다 보고 고등학교만 좀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제 의견을 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그 노동인권 관련 교육에 있어서 뭐 사실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아르바이트
를 하는 사실 이제 뭐 아르바이트가 고등학생 뭐 중학생 못하게 돼 있으면 네. 이런 조례가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합당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뭐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은 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만 13세 만 16세부터는 원래 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만 13세부터는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 취업 인허가증인가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례가 좀 드물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 노동인권 교육이 특성화 위주로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아르바이트 하는 수가 상당히 많고요. 예.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특성화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예.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뭐 김종석 의원님 의견은 동의하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용자의 권리 이 부분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동인권 교육이요. 예. 이 노동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사용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예. 다 이게 노동자 사용자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도 사실 이게 법을 어기라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근로기준법부터 그 법을 지키라는 교육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사용자들이 그 우리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지켜주면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교육도 사실 사용자가 사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예전에 뭐 현장 실습하다가 아까 저는 이제 우리 김종석 의원님 취업 활성화 정책도 충분히 저 공감 가는데 예. 2014년도에 우리 울산에 현대공고 다니는 실습생이 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사용자가 어떻게 우리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지켜져야 그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켰더라면 예. 야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용자들이 사실 노동인권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사용자의 권리라는 게, 전 사용자의 권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들도 사실 저는 이 노동인권 교육이 아까 뭐 우리 정교 의원님은 전 정치적으로 이게 어디 편향적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그 법에 의해서 정말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에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진보다 보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법 테두리 안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한 교육을 하라는 거지, 이게 왜 사실 정치 편향적이지 이런 조례라고 좀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말 법적으로 중립적인 이 가치관으로 이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대상은 네. 고등학교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미비 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또 대상을 확대해가고, 이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발의하신 송근호 의원께서도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변경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로지 노동에 관한 교육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강사 부분에 미리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외부 위탁이 아닌, 교육감 재량으로 외부 위탁을 하는 부분이 아닌 웬만하면은 내부 강사,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죠. 교사 선생님들한테 크게 업무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에서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규적인 책자가 이제 발간이 아직 안 됐겠지만은 노동자하고 사용자 측에 고른 그런 부분에 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그 올바른 책자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제가 좀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송근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 우리 이제 사용자가 그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 네네. 실제로 사용자가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이제 노동 인권 교육이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의 중요성, 정말 노동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의 중요성이나 그래서 그 중요한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네.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하지 다른 교육을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려의 마음에서 제가 늘 당부를 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잘한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못한 쪽에는 저는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럼 뭐 사용자 측이든 뭐 노동자 측이든 일단 뭐 잘하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못하는 쪽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게 저는 똑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뭐 대상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우리 교육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책자 좀 보고하셔가지고 우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덕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의 그 질의 발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은 양당의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시민들도 견해 차이에 의해서 조금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국힘당의 김종섭 의원님의 발언을 좀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그 민주당에서 혹시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까 해서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김종섭 의원님의 발언 내용들을 좀 잘 수렴해 주셔서 조례안을 우리 양당이 잘 합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울산 시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노동인권 교육 조례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김종성 의원님의 발언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에 집중해달라.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교육, 외적인 교육, 다른 걸 가르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김종석 의원님도 발언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종석 의원님 부탁하신 그 책자의 내용도 잘 검수해야 된다. 노동인권 외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국힘당과 저희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의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 참 잘 되어 있다고 김종섭 의원님 평가해 주셨는데 그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 책자 중심의 검토를 교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섭 의원님 제안해 주신 그 강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이 조례를 가르칠 수 있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냐? 이런 것인데 지금 동료 의원 김종석 의원님 말씀은 최대한 학교 선생님 위주로 강사 교육을 하게 해달라.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선생님이 수업 시수가 아마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과로나 또 우리가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TF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범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 노동인권 교육을 그렇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국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조례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노동자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약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제 마음속에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불우한 가정의 아이를 보면 지갑을 열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 저택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 마음은 사실은 잘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인권 교육을 할 때 경영자의 어떤 교육도 함께 해달라, 이 부분도 동감합니다. 노동자가 또 근로자가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상방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경영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 교육 함께 포함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당과 민주당과 국힘당에도 의견에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제시한 김종섭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노동인권 교육이 시민들에게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깔끔하게 극복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알바를 하거나 혹시 노동자로 처음 근로할 때 그 어떤 위험이나 또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갖지 않도록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이 작업을 하다가 고등학생이죠. 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했던 것이죠.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안타까운 이 이민호 학생의 죽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의 아이들이 혹 알바나 또 혹 노동 현장에 취업을 하게 될 때 그 노동의 현장을 잘 이해하고 또 경영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런 안전사고 또 죽음으로 몰리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 건강한 노동으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두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그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바를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입장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하자라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에 일부 시민들의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설명이 덜 됐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혹시 이 교육이 젠더 교육과 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제 그동안 그 사용자들이
이런 이제 그 근로자들에게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조직 문화에서 어떤 조직의 위기에 또 자기가 이제 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교육 내용을 담을까봐 아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할 그 내용을 선정을 하는 것이지 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또 다른 내용으로 이 노동자 입장만 대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수많은 교육이 강제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지로. 근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하셨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 교육을 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기준으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교육 과정 내에 국가 교육 과정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이런 이제 교육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초과해서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을 담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교육감님이 선출직으로 당선되었을 때 어떤 분이든 그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혹시나 정치적 편향적으로 교육을 하진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그 강제 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인 우리 이제 교원들이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 내용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지침에 따르지 않는 내용들은 교육하지 않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첫 번째 젠더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청에 그 선생님으로 계시는 단체분들인 교총에서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우려를 하시는지 그분들하고도 조금 더 공감해 주시고 그런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으로서의 어떤 개념,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부당하게 받는 대우에 대한 내용을 권리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조금 더 설득해 주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송근호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 혹시 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인허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받고 근로계약서를 또 새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중학생도 어쨌든 정당한 임금,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설문조사나 중학생들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대상을 초중고로 잡았었습니까? 설명. 고등학교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은 한 게 전국에서 처음이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했고 대상은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학생은 왜 안 하셨습니까? 사실 인허가증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정말 접촉이 없는 학생들은 사실 중학생이나 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인데 혹시 저희가 알바 수첩 이거 중학생한테도 배부할 예정이죠? 아닙니까? 고등학생만 지금 현재. 현재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요런 이제 알바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이제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그 교육
대상도 그렇게 잡고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알바 수첩이라 해서 예. 그 실제로 이제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혹시 이제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그 내용에 다 담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알바 수첩은 현재는 고등학생만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증과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중학생은 어쨌든 네네. 정당하게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맞습니다. 예.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내용조차 혹시 교육이 안 되거나 교류가 안 되면 네. 중학생 아이들의 노동은 어떻게 책임이 어떻게 네, 지금 해결이 교육 될지, 내용의 대상을 중학생으로 학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고민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의원님들께서 서로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만일에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필요한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저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종섭 의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3조 정의 부분에 1호 보시면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것을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가로 열고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의 교육 대상을 고등학생 이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섭 의원님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는데 제청 있습니까? 네, 김종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근호 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여기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관계로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정재호 교육국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장 정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지금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사고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 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20년 11월 11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주체로서 학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의 운영으로 적극적인 교육 활동 참여 및 학교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자치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부모의 설치, 명칭, 기능과 회원에 관한 사항 및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선출, 임기, 직무, 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학부모회의 조직, 총회의 운영과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등 위임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노사협력과의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 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4일에서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는 전자공청의 찬성 3건, 반대 1건으로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 타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준규 교육현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6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의무 주요 내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와는 별도로 조례적 근거를 갖는 학부모회를 신설하여 조직하되 학교 운영위원회의 연계를 통해 학부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내외에서 건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저출산 등 사회 변화,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위상은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에 참여하는 교육 주체로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체의 강화를 설정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시도별 자율적인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현재 서울, 부산 등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학부모회의 대표성 확보 및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뭐 늘 상충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뭐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자율성을 좀 주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율성을 주자는 입장인데 이렇게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예산 심의나 그 행감에서 이게 국정과제이고 국가 시체이고 법령상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왜 그러면 학부모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느냐, 또 이걸 어떤 규정화해야 되느냐, 뭐 지금 뭐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2019년도 학부모회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학부모회 관련 인식 및 활성화 수준 비교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9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있습니다. 학부모 조례 제정을 했을 때 학부모 인식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할 때 미재정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만 좀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미재정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 지역의 학부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왔고요. 미재정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 학부모의 학부모회가 학교에 도움이 된다. 또 그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 정진에 도움이 된다.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그 교사의 인식 영향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의 인식 영향에도 그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재정 지역에 비해서 조례 제정 지역의 교원이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재정 지역의 교원이 학부모회가 학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학부모회를 둠으로써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 정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학생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재정 지역과 미재정 지역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교육부에서 지금 학부모회를 갖다가 법제화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논문에 대한 뭐 물론 타당성도 있겠지만 한 개의 논문을 가지고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르다 보고요. 제가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일단은 그 학교와의 소통이 좀 유기적으로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학부모회를 이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전문성이라는 책무성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이 운영 참여가 자칫 잘못했을 때는 우리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 학부모회가 자칫 하나의 그 영향력 있는 그렇죠. 조직으로 예. 학교 운영을 뭐 이렇게 예. 운영권을 뭐 침해한다든지 그렇죠. 뭐 참여의 그 권한이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럼요. 예, 분명히 그런 그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또 친교육감 조직의 세력화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정 그 노조의 연수 책자에도 있듯이 우리 뭐 교모회의 의결 기구와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생 자치 법제화를 추진을 한다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쪽에 하나가 이 학부모회입니다. 특정 단체, 특정 노조에서 그 부분을 명시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여달라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특정 노동조합에 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노조에서 지금 조례 추진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추진 방향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제가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제가 이번에 그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조 외에도 예. 교원단체를 다 찾아뵙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좀 했고요. 네. 다른 소통을 하셨을 때 뭐 다른 좀 결과가 좀 나왔는가요?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기는 네.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지금 교원단체가 노조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 노조에서는 근본적으로 학부모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근데 그렇죠.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공감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단체에서는 그 문구 좀 소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우려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단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의제화로 다룬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친교육감 조직의 세력화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좀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요거를 먼저 시행한 그 법제화돼서 먼저 시행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학부모 참여율이 한 얼마나 됩니까? 법제화되고 나서. 지금 저희 경기도 참여율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2019년도 저희들 학부모회 구성은 97%고요. 저희들 올해는 82%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학부모회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국가 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나 여기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학부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공문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학부모회가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 교육부 시행령에 보면은 학부모 운영위원을 뽑을 때 전체의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관련 법을 보면은 학부모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이제 학부모회와 직접 관련된 관련된 걸 갖다 의견도 제시할 수도 제도적 장치도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회가 현장에서는 가동이 된다,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제화가 되고 나서 참여율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0.5%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0.5%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학운이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제화가 된 지가 한 2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지역에 보시면 우리의 운영위원들, 지역위원들 찾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강제하기보다는 좀 학교 여건에 맞춰서 자율성을 좀 주고 학부모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 조례 내용 중에서 좀 우려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7조 기능에 보면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지금 밖에서 좀 우려하는 사항들이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사업, 여기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시행을 할 수 있게 넣어놨는데 이게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연계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삭제를 저는 한다면 좀 원하고요. 충남이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또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21조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침교육감, 조직화, 세력화의 우려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서 밖에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21조 요 부분도 제가 삭제를 좀 요구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뭐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7조와 21조 요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하신다면 삭제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7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 밖에 학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사회와 연계 비영리 교육 사업입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네. 전국적으로 조금 앞선 지역에는 학교 협동조합이라 하는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울산에는 지금 현재 학교 협동조합이 동천구 학교를 좀 빼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한 군데하고 네. 예비 학교 협동조합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학교 협동조합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역할은 제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럼 참여하냐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비영리 그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아시고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학교 협동조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21조 부분은 네, 21조. 예. 21조 부분은 학부모 교육 관련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했으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정치적 성향 이런 걸 다 하고 나서라도 여러 예. 기관과 지금 단체와 학부모 또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가 네. 서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 요 문구가 명시가 된 곳은 부산하고 제주도만 있습니다. 예, 부산, 제주도 딱 두 곳만 요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없어도 저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요거는 뭐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7조 여기 4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은 또 따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 지자체하고도 또 협력관계 구축이 돼서 거버넌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이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비영리 교육 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꼭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학부모에다가 명시를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충남하고 전라북도는 분명히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이 두 조항만 삭제가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반대는 하진 않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네, 정기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수 의원님께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 역시도 7조하고 21조는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학부모 지원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원청에서도 업무 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인데 우리 교육협력과실에서는 하나의 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각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게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선생님들의 업무상에는 매우 업무가 더 초과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학부모를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감님 또 정책 결정에서 보면 많은 오류를 노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그게 제대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부모회 조례는 지금 현재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6개 시도에서 제정이 되었다가 지금 2020년도에는 현재 12개, 저희들까지 하면 이제 13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70% 이상이 지금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3번째면 이 학부모회 조례가 울산이 빠른 건 아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학부모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 통계를 보면 학부모의 참석이 한 10%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앞에 청교욱 의원님이나 우리 김종석 의원님이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7조와 21조인데요.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두 분 국힘당의 김종석, 청교욱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두 조문을 수정을 하고 우리 양당이 다 찬성하는, 다 박수 보내는 그런 학부모의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에 지금 우리 청교욱 의원님이나 김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즘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잘 참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거기 교육청에서 보니까 구글 폼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폼은 사실은 예산이 들지 않는 내용이니까 비용 절감을 하고 학부모회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어머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학교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그런 구글 폼을 통해서 학부모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을 좀 충분히 접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부탁은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학부모회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을까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구글 폼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부모회 업무가 선생님의 업무를 과중시키지 않을까? 또 학부모회가 또 선생님들과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선생님들께, 우리 교원단체에게 꼭 질의를 해 주셔서 우리 교원단체 교총과 함께 교원 4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꼭 그 교총의 의견 또 존중해서 담아 주시고요. 다른 단체 의견도 담아 주셔서 이 학부모회가 이런 선생님들의 좀 박수와 격려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또 이 학부모회 조례도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입법 예보 기간에 남겨주셨던 의견들 또 그 이후로 남겨주셨던 의견들을 좀 잘 수렴을 하시고 그 어머님들에게 그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도 좀 소통의 작업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정 김종섭 의원님이 수정안에 적극 찬성을 드리면서 수정해서 우리 함께 이 학부모 조례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가 있으신 거 아니죠? 네네. 네, 어쨌든 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종석 위원님 수정 의견이 있어서 네, 원활한 안건 협의를 해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예, 김종섭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제7조 기능 학부모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여기 4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을 드리고요. 수정 이유는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부분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삭제 이유는 교육감 조직 확대 등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석 위원님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는데 제청이 있습니까? 네, 김종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단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학부모의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그 판단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학부모님들의 역량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부모님들의 지금 수준은 어떤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걸로 저는 현명한 결정과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수정 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9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가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